네, 안녕하세요. 원자력 연구원 그리고 AI 프렌즈 대표를 맡고 있는 유용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원자력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연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분들 발표하고 조금 이제 방향이 성격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약간 인공지능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고 약간 어플리케이션, 원자력 분야에서 응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약간 시야를 넓히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아이 잠깐만 저 다시 하겠습니다. 저 마음대로 다시 하면 되죠? 네, 용기님 잠시만요. 네, 그냥 네네. 시작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자력 연구원 유용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인공지능의 연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좀 모두콘의 다른 분들이 발표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이제 성격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약간 저희가 하는 연구가 약간 IT 분야에서 연구하고 좀 성격이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약간 제가 하는 연구는 좀 약간 공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언드리면은 이 모두콘 행사를 제가 한 3년, 4년 전에도 제가 직접 참여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연사로 참여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소속하고 있는 이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응용 전략실에 제가 일을 하고 있고요. 원자력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원자력 연구원에서 인공지능 응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인력이 너무 없고 인공지능을 응용하고자 하는 연구부서는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 연구를 이렇게 허브에서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현업부서에서 저희가 다리 역할을 하는 스포크 인력들을 저희가 양성하는 일도 저희가 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연구는 외부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업 혹은 이제 모두의 연구소 같이 이제 훌륭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이제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다리 역할을 해주는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에서 이제 우승했다라고 좀 자랑 삼아서 하나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커뮤니티 하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약간 이제 모두의 연구소의 자매 형제 이런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AI 프렌즈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드리면은 그 대전 지역, 충남 지역에 있는 그 출연연 연구자들 중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활동하는 이런 커뮤니티입니다. 저희가 수요일 저녁 7시마다 거의 매주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코로나가 이제 좀 커진 작년 3월 이후로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 이외에 꽤 이제 커뮤니티 치고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커뮤니티를 저도 활동하면서 많이 배워서 사실 어느 정도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전 지역에서 인공지능 축제를 저희가 3회 기획을 하고 인공지능 경진대회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충남 그 대전 지역에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프로젝트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활동하면서 저희 영상들이 다 이렇게 또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어떤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모디언에서 이런 뭐 약간 실험실 운영 뭐라 그러죠? 아무튼 이렇게 모여가지고 스터디 하듯이 저희도 뭐 안면 인식이라든지 혹은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로봇에 관심이 있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로봇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직접 실습해보고 하는 이런 모임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인공지능은 그 지능을 구현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학문적으로 정의는 좀 하고 맞지는 않죠. 이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인공지능을 정통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함수라고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고양이 그림을 보고 고양이라고 판단하고 내가 말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떤 말인지 인식을 하고 혹은 우리가 구글 번역기에서 안녕이라고 하이라고 하면은 이걸 안녕이라고 번역해주는 이런 것도 다 이제 어떤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을 만들어주는 이런 함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는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기술은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함수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어떤 이런 학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제가 몸담고 있는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많은 일들도 이런 함수를 만드는 일입니다. 원자로에 이런 노심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혹은 이런 원자로를 설계했을 때 이런 성능이 얼마나 잘 나오고 안전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설계를 했을 때 그 설계를 어떤 평가해서 이런 성능과 안전을 계산해 줄 수 있는 이런 함수를 만드는 일이 또 저희 연구원에서 많이 하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함수를 만드는 것에는 아주 복잡한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 식은 나비의-스톡스 이퀘이션이죠. 우리가 어떤 유체 문제를 풀 때 어떤 미시 세계를 가정을 하고요. 그 미시 세계에서의 거동을 우리가 이런 미분 방정식 형태로 만들고 이 미분 방정식을 풀므로써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현상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은 좀 이제 뭐 잘 풀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안 풀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미시 세계에서는 정의가 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스케일에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자동차가 어떻게 얼마나 튼튼한지를 곧바로 예측할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제 그 계산이 영향을 주지만은 우리가 이런 그 스케일이 아주 다른 문제 혹은 뭐 다른 물리가 연동되는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유체와 고체를 같이 고려한다든지 등등 우리가 식을 세워놓고 사실은 잘 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이런 함수를 사실은 이런 미분 방정식 형태로 만들고 풀어서 이런 함수를 만드는 것에는 뭐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미분 방정식, 그 함수를 만드는 것에 기존의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함수 만드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어떤 뭐 전문가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떤 뭐 이런 뭐 명확한 if의 어떤 이제 뭐 분기문 가지고 인공지능을 구현했듯이 우리가 기존의 원자력이나 뭐 기존의 많은 공학 문제들이 그 미분 방정식 형태로 문제를 풀고 이런 함수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 함수를 잘 만들어 보는 것이 제가 관심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제 생각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론들을 이제 기계학습과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은 이런 공학적인 문제들, 과학적인 문제, 아니면 인문사회학적인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풀 때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굳이 영역을 좀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이 꼭 인공지능 기술의 일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를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면은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이제 인공지능이 돼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는 인공지능하고 인공지능으로 문제를 푸는 것,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사용됐던 기술로 어떤 내 문제를 푸는 것은 이제 좀 구분해서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약간 개똥 철학 같은 거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하는 일은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를 만드는 일이죠. 우리 이런 설계를 하는 함수를 컴퓨터로 잘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박사과정 동안 했고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조건, 어떤 공간에 어떻게 힘을 줬을 때 어떻게 하면은 가능한 한 적은 재료로 튼튼한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구조를 예측해주고 만들어주는 함수를 만드는 일을 제가 했던 거고요. 근데 이런 함수는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래와 같은 복잡한 어떤 미분 방정식, 어떤 방정식을 푸는 형태로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이 함수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가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영역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론들이 이런 함수를 만드는 데도 이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잘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들, 설계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함수로 학습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풀지 않고도 이런 어떤 설계를 해주는 함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 4년 전, 4년, 벌써 4년 반 정도 지났네요. 그 4년 반 정도 전부터 조금씩 연구를 했고, 이거 뭐 굳이 이제 아까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딥러닝에서 얘기하는 이미지 투 이미지 문제, 픽스 투 픽스, 그러니까 비슷한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주면은 설계를 찾아주는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 초창기에 사실 하는 사람이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공학 쪽에서 보면은 좀 신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뭐 인공지능 하면은 약간 기계공학이나 이런 거하고는 크게 관련 없다고 그때는 생각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논문을 내니까는 사실은 별 내용이 아닌데도 신선하게 받아들여주고 이제 뭐 저희 쪽에서는 꽤 좋은 논문에 어셉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런 딥러닝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런 함수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설계하는 함수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존의 방법과 융합해서 이런 함수를 잘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은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서로의 단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수학적인 문제풀이 방법과 이런 데이터를 이용한 문제풀이 방법을 융합해서 이런 이제 함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런 비디오를 예측하는 딥러닝 기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지는 저 프레임의 영상을 중간 미드 프레임을 예측을 해서 이제 고 프레임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도 기술이 있는데 그런 어떤 동영상을 다루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컴퓨터로 설계하는 과정 그 자체를 학습을 해서 우리가 워낙 더 빨리 이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딥러닝 기법들을 활용해서 제가 더 이런 함수를 더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는 함수를 만들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관련된 연구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어셉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면은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렇게 저의 어떤 이제 뭐 박사 과정에 뭐 하던 일이죠. 하던 일이고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취미생활 같은 영역이었고 이것을 제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소형 원자로 SMR이라고 부릅니다. 그 소형 원자로의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게 컴팩트하게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간이 좁기 때문에 기존의 제조 기술이 아닌 이런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3D 프린팅에서 만들 수 있는 이런 3D 프린팅에서 이제 이 복잡한 구조를 어떻게 하면은 잘 설계할 수 있겠느냐, 인공지능 기술로 그런 분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열교환기가 있습니다. 이런 뭐 이제 뭐 유로들이 섞여 나오는 열교환기의 복잡한 형상이 있는데 이런 형상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제가 함수를 만드는 일을 했고요. 함수를 만드는 일 중에서 뭐 제가 제 전공 분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고요. 이 함수를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인공지능 함수를 만드는 일이 뭐 많은 공학 분야의 일들이 이제 함수를 만드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 한마디로 원자력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이렇게 원자력의 다양한 분야의 함수를 만드는 일에 데이터를 이용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엔지니어링 문제에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기존보다 효율적인 함수를 찾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요.
저희가 그 원자력 연구원 내에서 연구용 원자로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의 이제 원자로가 있는데 그 원자로가 이제 한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소한 고장이 일어나서 멈추면은 뭐 이거를 보고하고 뭐 다시 재가동 승인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 운전을 못하고 그 실험하시는 분들이 타격이 커요. 그래서 이 원자로가 멈추기 전에 사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해서 알려주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는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하죠. 정상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고 우리가 정상과 벗어나는 이런 데이터의 흐름을 판단을 해서 운전원한테 미리 알려주자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원자로 내에서 이 시스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뭐 이것도 뭐 스트림이셨나요? 그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UI 만들어서 실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사실은 뭐 경고를 띄울 정도로 정확하지는 않고요. 이제 운전원 분들한테 뭐 여기 있는 그래프들 한 참고 정도 하세요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 데이터들을 뭐 기존에 한 10년 정도 모인 데이터가 있긴 한데 또 계속 추가적으로 이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하면서 한 내년 정도는 정식으로 이런 이상 감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뭐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하고 있는 일은 그 원자로의 자율운전 기술입니다. 뭐 자율운전 하면 약간 뭐 테슬라 인공지능하면 자율운전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죠. 그런데 뭐 테슬라처럼 근데 그 원자로의 자율운전하면 조금 무섭잖아요. 뭐 이 원자로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혹여나 뭐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잘못 뭐 운전하면은 원자로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원자력에서의 자율운전은 안전에 아주 밀접한 부분들은 사실 기존에 증명된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그 이후에 원자로의 효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를 한 20년, 30년 운전한 노련한 운전자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은 그분들의 노하우가 이어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동안 운전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련한 운전자분들의 어떻게 노하우, 무형의 지식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유형화 시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 기록을 이용해서 우리가 약간 좀 기존에 조금 자동화하기 어려웠던 이런 뭐 2차측 하지만 좀 안전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은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먼저 이 자율운전을 적용하고 있고 좀 기술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오프라인 강화학습 기술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강화학습을 적용해 보려고 내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원자로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원자로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렇잖아요.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사고가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후쿠시마 원자로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사고를 좀 막을 수 있었는데 조금 좀 아쉽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지나고 나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래를 예측을 해서 우리 최선의 선택을 찾는다. 이런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것을 약간 뭐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이 바둑 알파고 같은 거를 볼 수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최선의 한 수를 찾는다. 뭐 비슷한 문제죠. 사실 여기에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가 선택을 내리는 어떤 이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은 최대한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고 최선의 수를 찾는 거죠. 바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도 우리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내가 사고를 가장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어떤 선택을 제시를 해주는 기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둑과 같은 이런 알고리즘을 인공지능 우리가 원자로 어떤 사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가장 큰 차이는 바둑은 약간 시뮬레이션 할 게 없죠. 그냥 우리가 뭐 돌을 따먹는다, 뭐 집을 개선한다 이런 좀 심플한 이 바둑 상황 게임 자체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노력이 들지는 않지만은 원자로의 사고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떤 복잡한 물리 시스템을 해석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런 알파고 같은 이런 기술, 어떤 최선의 한 수를 찾는 이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고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빨리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 했던 데이터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도 딥러닝을 이용해서 빠르게 사고 상황을 예측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최선의 어떤 경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디지털 트윈 기술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디지털 트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 있어야지 인공지능을 위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것 중에 이런 어떻게 하면은 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물리 현상을 내가 빨리 계산하고 싶다. 실시간 이상으로 빨리 계산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발생하는 현실에서의 데이터를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업데이트할 수 있다. 서로 그 두 가지가 디지털 트윈 기술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복잡한 물리 시스템을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술에 대해서 뭐 수학적으로 문제도 많이 풀었고 이런 거를 적용해서 뭐 경희대하고 같이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물과 생각보다는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물과 이런 이제 구조물이 커플링되어 있는 문제를 우리가 단순한 하나의 정보로 전체 시스템의 상태를 예측을 하는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풀었고 기술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학적인 방법들 그리고 이런 데이터 드리븐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저희가 잘 풀 수 있고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뭐 이런 시스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어떻게 전파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여기서 이런 타이밍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사고가 이렇게 전파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약간 우리가 우리가 운전자들이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만드는 데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한 감시 기술에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로가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때 푸른빛이 돕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자력 전공하신 분들은 다 잘 아실 텐데요. 뭐 체렌코프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체렌코프 효과를 이용해서 푸른빛이 도는 것을 약간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을 이용해서 출력 예측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고 이런 노심에서 이런 기포가 발생했을 때 별로 이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포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런 뭐 오브젝트 디텍션 혹은 이제 비디오에서 뭐 어떤 물체를 디텍션하는 이런 기술도 이용해서 기포를 탐지하는 기술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 영상 기반 인공지능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상 데이터셋 만드는 일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기 진단하는 방법은 이런 컴퓨터 비전 기술 이외에 이런 가속도 센서 같은 여러 가지 계측 신호를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이런 뭐 충돌물의 정보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해봤고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대회도 열어서 되게 재밌게 우리가 대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객체인식 쪽에서 약간 폐기물 관리하는 쪽에 객체인식 기술 할 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직접 이런 방사선 폐기물들을 사람들이 직접 뭐 이렇게 약간 분류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인적 오류를 줄이고 자동화하는 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멀티뷰 카메라를 이용해서 일종의 3D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드럼의 적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좀 더 안전하게 이런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이런 것들 엑스레이 관련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엑스레이 관련된 일들, 방사선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뭐 검역 엑스레이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 적용하는 분야들, 그리고 방사선 계측 분야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적은 선량의 방사선을 잘 계측할 것이냐 이런 연구들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원자력 분야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데이터를 잘 이용해 보고자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이게 데이터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수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어떤 휴리스틱한 방법,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이용한 머신런 기계학습에서 쓰는 방법들을 어떻게든 잘 써서 문제를 잘 푸는 게 저희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나는 조금 이제 자료를 더 가져와 봤습니다. 마칠 시간 됐는데 이런 이제 케플러의 뭐 이제 행성 운동 법칙이 있죠. 뭐 이게 뭐였더라? 공전 주기의 비가 뭐 예를 들어서 반지름 제곱이
T의 세제곱에 비례하던가요? 그 반대였던가요? 아무튼간에 이제 케플러의 운동 법칙이란 게 있고, 요거는 이제 이런 뭐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가지고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이런 거 잘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잘 보면요, 뉴턴하고 케플러를 보면 케플러가 훨씬 더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 케플러는 이 뉴턴의 어떤 뭐 어떤 만류인력 법칙, 뭐 어떤 뭐 이런 뭐 FMA 이런 것도 몰랐을 텐데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이제 이분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였다는 거죠. 결국에. 네. 내가 관측했던 별의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법칙을 이런 더 먼저 찾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미분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듯이 똑같은 거죠. 옛날에도 그걸 몰랐더라도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고, 우리가 지금 원자력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사실 이런 일하고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은 인공지능 이제 같지는 않죠.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이런 데이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 방법하고는 이제 좀 구분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안 쓰이는 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써서 문제를 푼다고 굳이 뭐 얘기하지 않지만 누구나 다 컴퓨터를 써서 문제 풀고 있죠.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인공지능 기술, 혹시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에서 쓰이는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이제 다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싶고, 저는 좀 이렇게 이런 걸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덕분에 발달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까를 고민하는 어떤 이런 뭐 사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